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도 채널에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이 계셔서 질문에 응답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솔로로 미국 대학원에 가서 결혼은 쉽지 않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케이스 분들은 미국에서 직장을 잡은 후에는 어떻게 가정을 꾸리나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케이스는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에 솔로로 유학을 가가지고 솔로들끼리 결혼한 케이스를 얘기했거든요. 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다시 한번 또 경고를 드리지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장밋빛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제가 정말 미국에서 본 많은 커플들이 이미 결혼을 해서 미국에 오신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미국의 대학원을 가보면은 그걸 확연히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학부 유학생하고 대학원 유학생하고는 이게 굉장히 문화와 컬처가 달라요. 보통 학부 유학생들은 조기 유학생들이 많아요. 미국의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 따라서 이민을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학부를 들어가는 이런 분들 1.5세라 그러죠. 미국 이민 1.5세 분들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고등학교 간 마치고 바로 그 미국 수능이라고 할 수 있는 SAT를 봐서 미국으로 오는 경우가 이제 있기 때문에 나이가 굉장히 어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학부 유학생들은 결혼 안 했어요. 근데 대학원 유학은 그게 좀 차원이 달라요. 대학원 유학은 보통 한국에서 좀 많이 하시는 케이스는 한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한국에서 석사 정도 마치고 직장 생활 좀 하시다가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생들 한인 학생회는 거의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한인 학생 같은 경우도 뭐 한번 모이면은 그 저희 과 박사과정, 석사과정, 대학원 모임이죠. 과 대학원 모임을 한인 모임을 하면은 한 20명 모인다고 하면은 결혼 안 하는 사람은 한 2명 혹은 1명 이 정도고 거의 다 결혼을 해서 오시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시고 오시면요. 일단은 결혼 안 한 그러니까 결혼 안 한 다른 뭐 이렇게 솔로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대부분 결혼을 해 있기 때문에 한국인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미국인과 결혼해도 괜찮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좀 있으셔야 돼요. 결혼을 정말 하고 싶으시면. 근데 보통은 학위 마칠 때까지 결혼을 이제 기회가 안 돼가지고 연애도 못 하고 계시다가 학위 마친 다음에 한국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한국에서 직장을 잡든지 뭐 그러셔가지고 보통 한국에서 뭐 선이나 결혼정보회사 같은 데에서 이제 소개를 받아서 나이가 좀 많이 들어가지고 결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솔로로 대학원 유학 오셔가지고 좀 운명처럼 막 이렇게 캠퍼스에서 사랑을 만나는 경우는 진짜 정말 죄송한데 이런 뭐랄까 환상을 깨트리는 얘기 해드려 죄송한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고 사실 이제 미국에서 솔로로 유학 와가지고 솔로로 미국에서 같은 유학생을 만나서 결혼한 거는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봤잖아요. 많은 사람을 봤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한 커플이었다는 거죠. 딱 한 커플.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레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에 비전이 있다. 그리고 유학에도 비전이 있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결혼을 하셔가지고 손잡고 유학 오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리고 혼자 솔로로 유학 오시면 이제 박사 마칠 때까지 연애하기도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박사과정 자체가 연구하느라고 바쁘고 또 같은 한인 유학생 이성 친구를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다들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학부 미혼 한인 학생들이랑 사귀면 되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한인 유학생들의 학부 한인 학생이랑 대학원 한인 학생이가
얼마나 사이가 안 좋은지 그걸 잘 모르셔서 그래요. 거의 상종을 안 하는 두 그룹이에요. 같은 코리안인데 상종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나이 어린 친구들, 학부 학생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꼰대들이잖아. 나이 많은 사람들, 형 누나라고 부르면서 선배 이렇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상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실제로 있었던 케이스인데, 이제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 중에 학부 수업을 TA를 했었어요. TA 뭔지 알죠? 그 수업 조교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업 조교 하는데 한 한국인 학부 유학생 친구가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학교가 성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너무 놀아가지고 이제 학사 경고 맞고 잘리기 바로 직전이어가지고 그 학기에 제가 그 TA 했던 그 수업에서 거기서 만약에 학점이 그 3.0이 안 나오면은 이 친구는 거의 학교를 관둬야 되는 막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거의 술 마시고 여자 만나고 거의 이런 걸로 인생 보내는 약간 도피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당간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자기 목숨이 그 아카데믹한 생명이 경각에 닿았기 때문에 저를 깍듯이 모셨죠. 그러면서 막 같은 한국인이라고 막 잘 봐달라고 막 하더라고요.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잘 봐줄 수는 있는 건 아니고 뭐 채점은 공정하게 했죠. 근데 어찌됐든 그래도 뭐랄까 선배로서 공부하는 팁들은 좀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잘 할 거다 이런 조언들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학부 유학생이랑 좀 친해졌는데 그러면서 학부 유학생들 문화를 좀 많이 알게 됐죠. 근데 대학원생들이랑 정말 사이가 안 좋아요. 얼마나 안 좋냐면 제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그렇게 알게 된 그 학부 유학생이랑 길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인사하는 거야. 형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오랜만이야. 뭐 그래도 학교 안 잘린 것 같네. 잘 됐어 하고 뭐 축하해 그러면서 이제 지나갔어요. 그러는데 그 학부 학생 옆에 이제 같이 다니는 한인 학생 이제 학부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저기 대학원 형님이야 했는데 쌩 까는 거야. 눈도 안 마주쳐. 그리고 지나가. 그러다가 나중에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해. 인사도 안 한다니까. 그러다가 우연히 그 친구의 친구도 뭐 학점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저의 조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소개해줘가지고 이제 저희 랩실에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학생은 뭐 내가 아는 그 친구인가 본데 막 그랬더니 뭐 예 그러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막 말하다가 이제 내가 그 친구보다 나이가 되게 많았거든요. 나는 그때 박사과정이었고 그 친구는 학부 뭐 한 3학년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나는 군대를 갔다 왔고 그 친구는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나는 학부 마치고 회사까지 다녀왔으니까 뭐 나이가 거의 글쎄 한 몇 살? 한 10살? 10살은 차이 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막 이렇게 깍듯하게 존댓말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뭐 어차피 그 친구의 친구는 원래 나랑 말트고 그러니까 내가 반말하고 그 친구는 뭐 형님 이렇게 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나도 뭐 말 좀 편하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약간 편하게 해볼까 하고 이렇게 시도를 해봤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반말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서먹서먹하고, 막, 학부 사람들은 나이 든 형들, 꼰대 되게 싫어하고, 그리고 대학원생들은 이 학부 학생들, 뭐, 나이가 한 10살 이상 어리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 보이고, 좀 이렇게 좀 반말하고 싶고 그런 욕구가 있죠. 코리안 그 마인드로. 또 그렇게 하고 싶고, 또 형 대접 받고 싶고, 막 그 선배 대접 받고 싶고 그런 게 있는데, 걔네들이 대학원생들을 선배 대접하는 걸 정말 죽기보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조직이 아예 그냥 이렇게 쌩 까는 관계.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한인 학생이 모임도 따로 있어. 학부 한인 학생이랑 대학원 한인 학생이 따로 있고 절대 서로 이렇게 교류가 없고 같이 하는 행사도 없어. 서로 쌩 깐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친해지기가 되게 힘들어요. 학부 학생들이랑.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그 학부 학생이랑 친했던 이유는 그 학생이 그 학점이 아주 안 좋아서 그 아카데믹 본인의 라이프가 경각에 달했기 때문에 지가 아쉬우니까 그랬던 거고 보통은 학부 학생들이랑 친해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하여튼, 제가 알던 그 대학원 한인 학생에서 한 20명 나오면, 결혼 안 한 애가 1명 있었고, 나머지 19명은 전부 다, 결혼한 상태였다는 거죠. 거의 이런 식이에요. 아니면 1명? 혹은 2명 정도만 결혼 안 했고, 거의 18, 19명은 20명 중에 결혼한 상태로 온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결혼 안 한 이 2명이 어떻게 됐냐? 그 얘기를 해드리자면, 한 명은 끝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끝내 결혼했다는 소식을 못 들어서. 그 한 명 같은 경우는 내가 되게 안타까워가지고, 여자를 소개시켜줘, 내가. 어떻게 소개시켜줬냐면, 제가 박사 마치고, 미국 대기업에 다 떨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국 대기업으로 한국 귀국을 했었다. 이 스토리는 다 아시죠? 제 채널 보시는 분들. 그래서 한국에 가서 제가 정말 쓰라린 그 시간을 보냈어요. 왜냐면, 미국에 꿈이 있는데, 그걸 다 접고 한국에 와 있으니까 얼마나 그때 아쉽고 정말 와신상담하는 마음으로 다시 미국 가야지만 하고 있었어. 근데 그때 같이 있었던 부서에 한 여직원이 있었는데, 그 여직원이 미국의 삶에 정말 동경을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 회사가 한국 대기업이었는데, 한국 대기업들이 어떻게 재빠르게 미국 기술들을 혹은 전 세계 최신 트렌드를 따라잡냐면, 미국의 주요 대기업에 주재원을 파견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게 뭐냐면, 주재원 파견한다는 게 결국에 돈 주고 기술을 사오는 거야. 미국 대기업에 돈을 주고 자기네 직원들을 한 1년이나 2년 정도 기술 연수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기술을 배워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도면이랑 기술 같은 것도 사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주재원을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직원이 미국 대기업에 주재원을 1년을 갔다 왔어. 그러니까 그 미국 생활에 정말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와서 미국 생활을 되게 동경하는 거야. 와서도 미국 생활을 잊지 못하고 막 그러는 거야. 마침 제가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그 결혼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둘을 소개시켜줬어. 그 여자 직원이 미국 출장을 간대. 그래가지고 중간 지점에서 만나가지고 여기서 지금 만나라 하고 내가 소개팅을 주선해 줬단 말이야. 이 얼마나 고마워. 정말 레어한 케이스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한국에 있는 여자를 미국에 있는 지인한테 공수를 해줬는데, 결국 그게 둘이 결혼했어. 잘 돼가지고. 왜냐면 여자 같은 경우는 미국 사는 게 소원이고 미국에서의 삶을 동경하는 여자야.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유학생이 유학 중일 때 여자 만나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 특히 한국 여자 만나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둘이 나이대도 딱 맞고 그래서 딱 된 거야. 결혼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여자분이 막상 미국 삶을 정말 동경했는데 막상 결혼해서 이제 미국에 살 생각하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재원으로 갔기 때문에 한국 회사에서 미국에 집도 다 해주고 미국에 있는 체류나 그런 거를 다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회사 대 회사로 연결해서 간 거기 때문에 그 월급도 잘 나오고, 그 한국 회사 월급 받으면서 미국 회사 주재원으로 가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인생 고민할 게 없었는데 막상 본인이 미국에 건너가서 이제 아무런 울타리 없이 스스로 생존해야 될 생각하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야. 도저히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미국에 못 가겠다고 이제 하게 된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미국에서 정말 꿈을 펼쳐야 될 내 후배가, 남자분이 결국에 공부 마치고 모든 미국에서의 커리어를 접고 한국으로 귀국을 해버렸어. 내가 얼마나 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직도 연락을 못해. 왜냐면 나는 둘이 미국에서 잘 살으라고. 왜냐면 그 남자 후배가 꿈이 미국에서 이제 대학원 마치고 미국 회사 정착해가지고 영주권 따고 시민권 따고 미국에서 엔지니어링 계속 하는 게 꿈이었는데, 내가 그래서 한국에서 그 여자를 소개시켜줬는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내가 너무 미안한 거야, 후배한테. 그래서 내가 연락을 못해, 후배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뭔가 이제 롱런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면 결혼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미국에서 생존 가능한 능력과 어떤 꿈과 그런 플랜이 있는, 현실적인 플랜이 있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미국 생활의 어떤 모든 게
이 결혼을 한번 잘못함으로써 다 숲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실제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의 어떤 커리어를 접고 한국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배우자 때문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미국에서의 커리어를 추구하고 미국에서 정말 잘 살고 싶은데 배우자는 그냥 막연한 미국에서 살고 싶어하는 동경만 있었지 미국에서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 기본적인 능력, 뭐 영어로 현실 생활하는 거, 뭐 미국에서 마트 장 보고 미국에서 영어로 취업하고 자기 직장 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능력이 없고 사회생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냥 그게 현실적으로 같이 사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생활을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혼 문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채널에서 뭐 종종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미국의 한인 유학생이라는 어떤 그 커뮤니티를 봤을 때 이 결혼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어요. 정말 제가 유학하면서 정말 많은 커플을 봤는데 정말 이상적으로 결혼한 사람은 딱 한 커플밖에 못 봤어. 그들은 뭐였냐면 박사 부부였어. 남자도 박사과정이었고 여자도 그 박사과정, 같은 학교 박사과정이었어. 둘이 그러니까 원래 한국에서 결혼해서 온 거야. 근데 둘이 딱 동시에 같은 학교에 어드미션을 넣었는데 같이 된 거야. 그게 의미하는 거는 이게 쉽지가 않거든. 어느 한쪽이 정말 슈퍼 천재인 거야. 그리고 어느 한쪽이 자기의 어떤 꿈과 어떤 커리어를 포기를 한 거지. 그래서 배우자한테 맞춰서 하향 지원해서 한 학교를 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보통 확률적으로 그렇게 되기 쉽지 않아요. 어쨌든 그 커플 딱 한 커플 봤는데 박사 부부였어요. 둘이 같은 학교에, 물론 전공은 달랐지만 이렇게 같은 학교에 붙어가지고 다니니까, 그리고 펀드를 양쪽으로 받으니까 삶도 안정적이고 아주 좋더라고. 둘 다 미국에서 박사 마치고 계속 본인이 연구하는 걸 미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들은 아주 잘 살죠. 근데 이렇게 잘 사는 커플을 딱 한 커플밖에 안 봤어. 그리고 대부분은 미국 생활에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겪어요. 결혼 때. 왜 그러냐면 보통은 이제 예를 들면 뭐 남자분이 박사를 마치고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미국에서 커리어를 추구하는데 여자분 같은 경우는 미국 생활에 크게 뭐랄까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리고 한국을 더 좋아하는 거죠. 근데 왜 미국에 와 있냐면 자기 남편 따라서 그냥 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사랑으로 살지만 이게 계속 뭐 5년, 6년, 7년, 뭐 10년 이렇게 가면은 이게 자기 삶이 계속 미국에서 허송세월 하는 것 같고 굉장히 우울감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쪽은 미국에서 커리어를 추구하는 반면 한쪽은 한국에 가고 싶고, 그래서 막 우울증에 걸리고 막 이런 커플들이 미국에 살다 보면 꽤 많이 봅니다. 그리고 거꾸로 뭐 여자분이 미국에서 뭐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에서 살기를 막 희망하는 그런 커플도 있고, 반면에 남자분은 그 한국에서의 반문화를 좋아해가지고 한국에서의 친구들을 좋아해가지고 한국 가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부부가 서로 미국을 향한 선호도가 달라가지고 미국에서 되게 많은 갈등을 겪어요. 그래서 이 결혼 문제라는 거는 정말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한국에서 결혼을 해서 오시고, 그리고 결혼할 때 배우자가 미국 생활에 롱텀으로 확실한 꿈과 플랜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시고 결혼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결국 배우자 때문에 미국에서의 모든 커리어를 접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를 정말 너무 많이 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 본 거는 솔로로 미국 와서 학위 중에 결혼이나 연애하는 걸 너무 그런 기회가 없어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로 오신 분들은 보통 학위 마칠 때까지 거의 결혼을 못하고 계시다가 연애도 못하고 계시다가 졸업하고 뭐 한국에 뭐 잠깐 들어가서 선을 보거나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서 소개받고 홍기를 놓친 상태에서 매우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잘 보시면은 미국에서 이제 박사 마치고 막 교수이신데 교수가 되고 막 그러시는데 솔로이신 분들을 꽤 많이 봐요. 한인 유학생 출신 그런 박사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게 그런 케이스가 대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솔로로 미국 유학을 왔는데 석사 박사 하는 동안 공부하느라고 이성 친구 만날 시간 없어서 계속 이렇게
솔로로 지내다가 결국 교수가 됐는데도 솔로인 거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악플이 많이 예상되는데 여자분들이 그렇게 솔로로 이렇게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나이 많은 남자랑 나이 많은 여자가 있으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나이 많은 여자가 결혼하게 되는 게 더 불리하게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로 특히 이제 유학 오신 여성분들은 정말 홍기를 놓치는 경우가 특히 더 많아요. 현실적으로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악플을 정말 감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실제로 이게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홍기를 좀 놓치고 나이가 많아도 뭐 30대 후반 돼도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돈 많이 버는 직장이 있으면은 그래도 좀 어린 여자를 좀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뭐 늦가기 결혼이라 하더라도 나이 어린 여자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는 나이 뭐 본인이 뭐 교수가 되든 뭐 대기업 연구원이 되든 박사 마치고 이렇게 본인이 커리어를 다 이룬 후에 늦은 나이에 결혼하려고 하면은 여자분들은 이렇게 남자 만나지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홍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거를 좀 한번 오늘 얘기를 해드려봤어요. 좀 뭐랄까 좀 긍정적이지 못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뭐 제 채널에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린 건 특히 결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 잘 알아요. 특히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도 하고 싶고 유학도 가고 싶고 두 가지 꿈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 저도. 그래서 이렇게 대학원 생활 하다가도 솔로 이다가도 운명적으로 캠퍼스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얘기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말 저는 이렇게 국뽕 유튜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기분 좋아하는 말을 해가지고 조회수 빠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침 드라마 작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안 하고 오시면은 결혼을 유학하면서 이제 결혼하게 되는 경우는 정말 레어하다는 거. 그래서 유학 중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솔로로 유학 와서 유학 중에 같은 유학생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경우는 정말 레어한 거예요. 정말 저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한 커플 봤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라는 거 반드시 인식해 주시고 그래서 결혼에 꼭 꿈이 있으신 분들은 결혼을 하셔서 미국 유학을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학부만 마치고 바로 유학 오기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돈을 좀 모아갖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좀 직장생활 하시면서 좀 돈을 좀 저축해서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좀 이렇게 같이 넘어오는 플랜을 짜셔야지. 그래야 이제 행복한 결혼과 미국 유학 및 미국 이민 생활을 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렇게 특히 한인끼리 만나게 되는 경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거. 왜냐면 미국에서 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수인종이에요. 미국 내 한인 퍼센테이지 한번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한국인이 소수인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아시아인 자체가 소수인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뭐 중국인이나 뭐 대만 사람, 일본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도 쉽지 않은데 같은 한국인끼리 만나게 되는 경우는 더 쉽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소수민족이라는 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다 한국 사람들끼리만 살기 때문에 이걸 잘 체감을 못하는데 미국에서는 아시아인이 소수인종이고 특히 한국인은 극소수인종이라는 거. 그래서 같은 한국인끼리 만나지는 게 쉽지 않다는 거. 그거를 아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